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슈가 금리,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노이즈가 힘들게 하는데 주식에 대한 하락, 그리고 변동성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주식 투자에서 떠나려고 하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만 맛보신 그런 주린이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속된 고수라고 많이 자칭하시는 그런 분들도 최근 장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 잘하면 누구나 수익만 보고 싶고 손실은 당연히 싫을 텐데요. 자, 증시의 하락, 변동성 너무 싫다면요,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20년 3월에 다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가 23거래일 만에 34%나 하락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었죠. 지옥문이 열렸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약 100일도 안 되는 그런 2020년 6월 8일 날 S&P 지수가 1000포인트 상승하면서 잃어버린 손실의 지수로만 봤을 때 85%나 회복이 했습니다. 물론 종목들에 따라서 천차만별 됐지만 일단 오늘은 지수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2020년 8월 이때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나서 사상 최고치를 S&P 500은 경신을 또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올해 1월, 2월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 투자자였다면 최근에 요 종목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한 2019년, 18년에 투자자였으면 지수 관련된 ETF만 샀었어도 수익 중이었다는 걸 이 차트로만 보도 단순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3년간의 수익을 지수로만 보면 내뱉는 그런 한때디그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 바닥에서 사서 천정에서 판다. 이런 증시의 격언이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일까요? 운이 좋으면 가능하지만 이거를 맞춘다는 건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켓 타이밍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옵니다. 주분남 작년에 12월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2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주들, 중립금리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크게 다칠 일 없다. 밸류에이션 비싸더라도 결국에는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면 주식은 갈 길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QT는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QT가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얘기가 올해 1월에 갑자기 급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예상했었더라면 12월에 주식 일단 다 파세요. 그리고 QT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QT가 다 시행되고 미국이 금리 인상 실컷 올린 다음에 기준금리가 2% 정도 되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진짜 올지 경기 호황이 올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됐을 때 주가가 즉 밸류에이션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주가들이 하락했을 때 그때 사세요. 이런 말을 했으면은 저는 진짜 인기 유튜버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부질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그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도 시장의 바닥과 고점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고요. 미스터 마켓의 변동성은 개팍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로 변질되고 이 사태가 지정학적 사태가 미국의 증시를 그쵸?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랑 상관없이 계속 왔다 갔다 미국의 거래 대금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개팍한 성질 사람을 만나면 개팍한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답이죠? 그럴 때는 일단 무시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슈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코스닥을 장중에 1% 이상 올렸던 마이너스 2%까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조금 소폭 마감을 했지만 결국 장 끝나고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취약합니다. 이렇게 취약. 근데 이날 거래 대금을 보면요.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뉴스는 팩트만 중요하고 오피니언 이런 것들 증시에 반영시키지 마라. 내가 개별 기업 투자하는 거에서 그쵸? 뉴스는 방해 요인이 많다. 이런 요기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맞지만
이 팩트를 아닌 오피니언들을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심리적인 요인에 당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종목도 물량을 뺏기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에 심리에 이끌려서 말도 안 되는 종목을 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이디어를 생각 정리를 여러분께 이거는 주식 고수분들한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에 진입한 주린이 여러분들 이런 장을 겪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 공포감과 정말 때려치고 싶어, 정말 미칠 것 같아, 내 재산 2년 동안 벌었는데 다 날렸어. 근데 벌었던 거 날린 정도는 그냥 괜찮아. 근데 신용과 레버리지 이런 분들, 야 큰일 났어, 깡통이야,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진짜 겪어봤었는데요. 결국 투자라는 거는 투기가 아닙니다. 기업 밸류에이션의 함수는 기본적인 전제고요. 이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좋아하는 게 사실 성장입니다. 내러티브 넘버스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즉 뭔가가 스토리를 쓰고 거기에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그게 결국 성장하는 기업들의 나중에 숫자까지 나온다면 주가에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얘기를 주식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그 내러티브 넘버스라는 그런 책 관련된 내용도 유튜브에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밸류에이션 함수는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이거를 절대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성장주를 좀 더 좋아할 뿐이고, 성장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러티브 넘버스, 즉 넘버스가 안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게임이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아니면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코로나, 제가 좀 한때 당했던 건 2011년 미국의 신용 강등이었습니다. 이게 주말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정말 폭락을 했었어요. 8월에. 이때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일들 저도 많이 당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요. 세상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고 사회적인 거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스닥과 전세계 증시 얼마 조정받았죠? 나스닥이 이번에 쌍바닥 찍으러 가는 것 같은데요. 20%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20% 조정받았나요? 고점 대비 못 받았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은 다르죠. 개별 종목은 30, 50, 무궁무진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정말 고점을 잡지 않는 이상 평균적으로 20% 내외로 물리지 않았을까, 종목별로. 이분들이 아니라면 좀 진짜 고점을 잡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경험적으로 주식시장 지수가 종목이 아닌 지금 지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고 30% 이상 폭락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경제 불황 아니면 시스템 리스크 이런 거 동반되지 않는다고 경험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폭락과 조정은 다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입니다. 폭락이에요. 그거는 경제 불황이었을까요? 시스템 리스크예요. 아니요, 그건 팬데믹이었죠. 또 다른 이슈 리스크였습니다. 대외 변수가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지금 1월, 2월 정말 2개월도 안 지났고요. 2개월이 1년같이 계속 하락했던 그런 모습으로 힘들지만, 투자한 회사가 지금 정말 싸져서 좋아 보이는지, 성장은 여전히 보이는데 가격은 말도 없이 하락해서 좋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판단할 시기라고 봅니다. 오히려 타이밍을 재고 산다? 이거 신의 영역입니다. 매크로, 그쵸? 지금 매크로, 금리, 인플레 이거 불편하니 지금은 현금을 가져가. 매크로가 좋아지면 주식을 100% 채워. 이걸 예측해서 돈 번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러면 이미 다 반영돼서 주가 하락했는데 더 안 좋아질 거니까 지금 주식 채우는 거 팔아야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시스템 리스크, 경제 불황 아니면요,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들 역전,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전조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항상 시장은 결국 경제는 호황을 이뤘습니다. 주식시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맞춰서 예견한다? 결국에는 항상 반대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 전체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S&P 500이 주가가 선행해서 이익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시총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에 왜곡시키면서 전체가 올라가는 거긴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실적이 좋으면은 우리나라 어닝 좋아질 겁니다. 왜냐? 시총이 워낙 큰 종목이니까. 그러면 지수가 당연히 이런 어닝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은 더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프라이스가 빠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싸졌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이게 하락을
설명할 수 있지만, 물론 주가의 이익에 이런 가파른 속도가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물론 금리랑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또 트리거로 작용을 했지만, 기업의 밸류에이션 함수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면 사야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소페타시스, 이게 지난주에 신고가를 때렸습니다. 심택 워낙 좋습니다. 뭐죠? 기판어체입니다. 왜 올랐죠? 실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가파르게 성장, 뭐 500% 이상 성장,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아까 내러티브 넘버스라고 보이는 숫자가 보여주는 지금 하락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근데 테슬라를 아까 말씀드린 3년, 5년, 아까 주가는 다 내뱉었고 S&P 500이 코로나 때 전부 다 수익률을 반납했다고 했지만, 테슬라를 3년 이상만 투자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길게는 5년 이상 투자하신 분이라면 지금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했지만 수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장기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이 있는, 저는 변화를 좋아하는데요. 세상의 변화, 지금 메타버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인 변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 전기차가 저는 그런 ESG의 단순히 환경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전기차가 삶을 바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의 핵심은 역시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 당장의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면은 지금이 오히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가 말하는 것처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시장 변동성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하락 매우 힘드시겠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 오히려 보석 같은, 그런 옥석 같은 주식을 발견해서 기회를 찾는다면은 우리는 또 다른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변에 너도 뻥튀기야, 그런 기업 찾아서 그럼 올려줘,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노력할 겁니다. 제가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유튜브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투자를 집행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용, 지금 나스닥의 3배 TQQQ, 이거 거의 한 40%인가요? 하락했는데 이거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인플레 금리, 뭐 장대기 금리 역전,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 아니라, 그리고 경기가 불황이었을 때 정말 이게 더 빠진다면 이분들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거 국내 주식에서 신용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3배짜리 상품이 있다네. 50% 주가가 하락하면은 원금 회복을 위해서 100%입니다. 이 이상 60% 이상 하락하면요 200% 이상을 올라야 됩니다. 이런 기회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레버리지, 신용 이런 것들 잘 관리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성공한 분들을 보시면은 작은 관리였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요, 작은 관리를 잘했다면 지금 같은 기업들, 정말 좋게 보는 기업들, 지금 싸진 기회라면, 작은 관리 잘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오히려 역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증시는 힘들고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장 속에서 또 그 돈, 즉 부의 창출을 이루신 분들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앞으로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3월 FOMC 이후에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시장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사기꾼이죠. 그냥 제 희망일 뿐입니다.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3월 FOMC 이후에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